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6월 29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8시경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한 40분짜리 영상을 한 개 올려두었는데요. 주말 방송 이번 주는 생략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앞에 오늘 이제 새로운 달이 다가와서 새로운 사진으로 바꿔뒀는데요. 고령 강정보. 예, 강정보에 있는 사진, 별자리, 여름밤과 제법 어울리는 듯한 이미지라서 요 이미지로 담아두었습니다. 별은 요 방향으로 회전하죠? 네, 별은 요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자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부분 한번 그냥 기억하면서 내용, 경쟁률 443대 1이던 10억 원짜리 아파트, 빌리브 스카이. 10억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10억이라고 붙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입에 착착 붙어요. 근데 6.6억에 거래 신고가 되었네요.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말들은 많고 그렇지만 이 물량 증가하는 모양새가 똑같다. 물량 증가하는 모양새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물량 큰 폭으로 증가해서 32,600건 정도 되고요. 전세 물량 똑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흐름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8,681건. 연초에 6,700건인데 약 2,000건 정도 전세 물량 늘어났어요. 월세 물량 연초 대비 1,400건 정도 늘어난 4,229건. 월세의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월세 늘어나는 기울기가 조만간에 4,500건 뚫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상단 부분 4,500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때를 훨씬 더 능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기울기, 이 엄청난 기울기, 과거에 없었던 기울기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임대 물량 증가세 보시면 대선 이후 한 달과 그 이후 약 석 달 동안 두 달 반 정도 동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3,000건에 육박하는 임대 물량이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5월에 거래량 한 건 추가되었어요. 한 건 추가되어서 1,026건. 야, 요거 둘이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4월의 거래량과 5월의 거래량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5월 거래량 중에서 약 50건 정도는 누군가 단체로 이렇게 건물 통째로 매입한 그런 케이스라서 그걸 제외하고 난다면 실질적인 거래량은 더 적다. 네, 어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어요. 23건의 거래량 적은 현상도 어제 다뤄드렸는데 요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6월의 거래량 지금 굉장히 적은 추세로 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800건을 넘어서기 힘들 것 같다. 신고가는 한 건 있었어요. 제가 방송하는 날짜별로 매일 몇 건 신고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네, 6월 29일 오늘자 23건이 신고되었고 이 추세로 흘러간다면 거래 건수는 739건 그리고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대략 20건 정도 더 추가하더라도 한 760건 요 숫자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달 거래량 6월의 확정 거래량은 약 800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과거에 4월 방송했던 것과 5월 최종 물량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은 잠깐 차트를 멈춰놓고 밑에 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 보이는 일평균 거래량 4월 방송 거래했을 때는 945건이 신고되어서 30건 신고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31건이 신고되었어요. 5월 방송했을 때는 1일 평균 33건이 신고되었어요. 6월달 요즘에 근래 들어서 제가 거래 신고가 계속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6월달은 현재 739건이 신고되고 있는데 신고 날수로 나눠보면은 일평균 한 25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맨날 20 몇 건 신고되었네요. 32건 신고되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그 부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거래가 얼마나 적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보다 거래가 훨씬 늘어나야 됩니다. 800건, 1000건이 채 안 되는 상태인데 거래가 순식간에 2배 정도 불어나도 이 빙하기 2,000건을 이하는 빙하기라 그러죠. 지금보다 거래량이 한 3배 정도는 더 터져줘야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네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신고가 1,000만원 정도 한 개 나온 거 있었고요. 월배 3정 그린 코어 포레스트 가격 많이 올라왔어요.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6억 선까지 5억 초중반까지 거래되던 것이 6억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3정 그린빌 인근 좀 제법 멀긴 하지만 분양 앞둔 곳 있죠. 그래도 가격 괜찮게 평가받고 있고요. 월성 푸르지오 고가 대비 한 25% 정도 하락. 이것도 퍼센트를 적어줄까요?
그 다음 옆에 월성 푸르지오 또 한 건 더 있었는데 15% 정도 하락. 대구역 센트럴 자이 요거는 25평형인데 25% 정도 하락. 앞산 태양하너스 이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인데요. 2019년식인데 거의 30% 가까운 하락. 그린맨션 3차 재개발 이슈로 한창 몰고 갔는데 아마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네. 20% 정도 하락. 제일풍경채 센트럴 육아복리에 위치한 곳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육아복리 4억 4천까지 올라갔던 것이 거의 20% 가까운 하락. 이 정도 되면 이건 그래도 좀 나았군요. 요거는 지울게요. 유천 포스코트샵 24평형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약 20% 정도 하락. 육아복리 진아리채 3억까지 갔던 것이 한 10% 정도 하락. 옆에 숫자들 3, 2, 2, 2, 1 이런 식으로 보시면 평균 어느 정도 하락률을 보이는지. 7곡 3차 화정타운 많이 안 오른 것은 많이 안 떨어진다. 하지만 떨어지는 추세는 피해갈 수 없다. 20% 정도 하락했고요. 굳이 육아 뭐 이쪽이 거래가 오늘 제법 눈에 띄네요. 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 파크 요것도 이름 몇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84제곱미터 2억 9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그나마 막 미분양들이 해소되고 거래가 되었던 그런 곳들 위치한 곳들 요거는 그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가격 한 10% 정도 하락. 나머지 벌써 2억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태전동 미진타운 요 칠곡 쪽 동그라미 몇 개 쳐볼까요? 칠곡 쪽 거래도 최고 2억 6,700까지 갔던 것이 거의 뭐 30% 가까운 하락 보였죠? 30% 가까운 하락 보였는데요. 매매가가 1억 7,800인데 그 아파트의 최고 전세가는 2억.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내 집 아니에요. 그거 임차인님 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댓글 제 영상에 누가 남겨주셨던데요. 정말 사람 곤란해집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 특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전세로 눌러 살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일부 여월세를 받든지 뭐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가능하지만 이건 내가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사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집주인에게 사전에 몇 번 정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의 동신 우방 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1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래. 이건 비율로 따지면 거의 40% 하락이죠. 이런 거래가 가끔 나타날 겁니다. 이제 30%가 이제 빈도수가 제법 잦아졌는 거 보니까 이제 40%도 나올 때가 됐다. 건당 거래대금 연초 2억 9,400이던 것이 2억 8,500까지 큰 흐름 없이 2억 8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의 거래량, 6월의 거래량 적습니다. 6월의 거래량 적어요. 그리고 5월의 거래량 보시면 여기 두 가지 요 기둥 차트를 똑같이 올라왔는데 보면 1억 미만의 거래가 5월에 더 많았네요. 그리고 뭐 특정 가격대 색깔을 통해서 어느 가격대가 더 많이 되었다, 적게 되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1억 미만 거래가 5월달에 부쩍 늘었어요. 비싼 것들은 거래가 덜 되고 싼 것들은 거래가 더 많이 되었다. 네, 65% 정도. 3억 미만 거래는 65% 정도 되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이제 신고 하루 남았는데 거래량 살아나지 못한 채 다시 이렇게 산을 이루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거래 비율 5% 넘기지 못하고 5월의 거래량은 5월의 6억 이상 비율은 4.6%. 자, 구 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특히 뭐 두드러지는 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구가 다 거래량 비슷합니다. 거래량이 다 비슷해요. 어디가 좀 늘었냐? 중구가 그나마 거래가 한 80건 정도 늘어나면서 다른 구는 다 거래가 다 줄어들었다. 그나마 거래가 되는 뭐 신월성, 뭐 달서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달서구 지역 거래량 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구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 분양권 3건 중에 0건. 자, 분양권 중에서 오늘 제목을 붙여본 건데요. 감삼동 빌리브스카이 84제곱미터 84.6202 6억 6,600만원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좀 놀랐어요. 야, 정말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구나. 요런 느낌 가졌어요.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6억까지 갔던 것이 5억 3천. 야, 층수도 괜찮고 이거 아파트 단지 웅장하거든요. 막상 가보면 웅장해요. 지하철 조금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내려가면 되려나요? 네, 뭐 초등학교 좀 멀구나. 중학교 더 멀구나. 아마 그런 문제점들은 뭐 주위 지역 가보시면 지도를 한번 살펴보셔도 충분히 뭐 임장을 안 가셔도 맨날 임장하는 타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지도 다 있잖아요. 지도 다 있어요.
지도로 보시면 되고 학구도 서비스라는 거 찾아보시면 인근에 학교 어디 있는지 통합구역 어디가 되는지 모든 내용 다 알 수 있어요. 임장 굳이 안 가셔도 도로 뷰 이런 거 다 되잖아요.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뭐 가보셔도 괜찮지만 뭐 웬만하면 그냥 집 안에서 확인 다 가능합니다. 자, 빌리브 스카이 제가 찾아봤어요. 84.6202 찾아보니까 야, 접수 건수가 2만 건이에요. 2만 건. 올해 분양 한 1만 가구 정도 분양을 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들어온 통장 개수 다 합쳐도 2만 개 되겠어요? 통장 개수 다 합쳐도 제 기억으로는 2만 개가 안 되지 싶어요. 근데 이 84제곱미터에 또 많은 타입이 있어요. 많은 타입을 다 제치고 독보적으로 1등을 했던 44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곳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10층이었어요. 아까 매매된 건 10층 분양가가 5억 7천이에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또 확장비다, 뭐 또 뭐 에어컨 뭐시기다 하면서 이래저래 포함하면은 이거 6억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6천 프리미엄 거의 한 6천 정도에 팔았다. 이거 뭐 얼마 남나요? 이거 내 손에 5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주변 인근의 아파트들은 막 그래도 인근 아파트들보다는 얘가 분양가도 비쌌고 뭐 입지 뭐 지하철 문 열고 나가면 지하철 거의 바로 있는 수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주위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경쟁률이 놀라운 경쟁률 보세요. 443대 1. 이거 이후에는 얘들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낮았던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상복합인 아파트들 많이 있을 건데 그 아파트들의 가격도 좀 일부 걱정은 되네요. 전세 거래량 53건 중에 2건 신고가 비율만 합니다. 5%가 채 안 되는 것 같고요. 빌리브 버머 5억 8천. 그럼 매매 가격도 곱하기 2 플러스 1, 2억.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버머 센트럴빌도 최고 7억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까지. 네, 임대차 시장 혼란은 없다. 억 단위로 하락한 거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하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101제곱미터 4억 6,500. 야, 그래도 84제곱미터 가격에 비해서 101제곱미터 그래도 아직까지 전세가 괜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4억 선, 수동 하늘채 르베브 4억까지, 최고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남산 이편한 세상 3억 8천, 주곡 푸르지오 넘어가고요. 3억 5천,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 3억 4천. 동그라미 친 것만 억 단위 하락인데 10개 중에 8개였어요. 나머지들도 뭐 수동모 코오롱 하늘채 2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3억, 최고 5억까지 갔던 게 3억. 점점 더, 생각보다 매물 조사에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매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3억. 이 신축이에요, 신축에 지금 입주하는 전세 가격이 3억.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월성 담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요 두 건의 거래가 보이는데요. 두 건의 거래, 전세가 2억 8천.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2억 8천. 동일 건이 아닌 것 같네요. 날짜가 다른 걸 보니까 같은 21층이고, 네, 같은 면적이고 해서 같은 집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전세가가 2억 8천. 신축 전세가가 이렇게 벌써 무너져 내리네요. 근데 지금 요 현상, 이 자를 보시는 게 약간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4월에 금리 인상한 것, 5월에 금리 인상한 것 반영되는 시점, 우리 심리로 반영되는 시점이 2달이 걸린다고 하니까 6월달 되면 7월달이 되면 이제 또 느껴져요. 근데 7월 후반 되면 또 금리 인상 한 번 더 단행하게 되면 이자라는 숫자 조금 더 자주 우리 눈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근데 5천 6천 넘어간 것도 있어서 그래도 요 정도만 확인하고,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2억 6천. 2억 8천이 아니고 2억 6천입니다. 2억 6천도 보여요. 평균 전세 가격 살짝 U자형으로 들리는 듯 했다가 다시 L자로 조금 바뀌어 나가는 듯한 느낌.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시점,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지키겠지 했는데 한두 달 내로 10% 선도 좀 무너질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월세 거래량
예전보다는 많다. 전체 임대 거래량은 딱 예년 수준. 작년보다는 215건이 많은데 2020년도에 임대 거래량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원체 많아서 지금 예년 평균의 거래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임대 거래량. 이제 신고 하루 남은 걸 생각해 보면 정말 2,100건대 거래량 이거 너무 적어요. 앞으로 남은 물량 소진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